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심상정 대표님과 우리 순천 지역의 여러 지역사회단체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좀 철저히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신 대표님이나 또 오신 우리 지역사회단체 대표님들에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농어민 비례대표 후보이자 전남도당의 부위원장 맡고 박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사회단체에서 오신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치매예방 지도사협회 본부장님이신 강미경 본부장님과 정수현 본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치매예방 지도사협회 사무국장님 박주민 사무국장과 차정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난타봉사대 단체 회장님이신 김상현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순천의 또 큰 어르신인데요. 순천 YMCA 이사장님이신 김현덕 이사장님과 송동신 부모님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요즘 이제 폐쇄 문제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데요. 순천 KBS 노동조합 김현석 지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순천 환경운동연합의 김효선 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천대 경민교수이신 건축사 박변열 선생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유정호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천의 당원님도 함께 자리해주셨고요. 저희 당에서 오신 당내 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죠? 심상정 당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또 중앙당에서 우리 강민진 우리 당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전남도당의 이보람이 위원장님과 전남도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애 순천시당 위원장님이시사 시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복지개를 지고 다니시면서 순천에 새로운 명물로 이렇게 떠오르고 계십니다. 우리 강변태 후보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오시면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이기 때문에요. 순천 우리 지역위원장님, 김미애 위원장님의 간단한 환영 인사 듣고 또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천시의원 지역위원장 김미애입니다. 사실 어저께 갑작스럽게 우리 당대표 심상정 의원님의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또 급하게 밤에 전화를 드렸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요즘 사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셔도 시간이 부족하신데요. 오늘 제주 4.3 때문에 기념식을 참석하셨다가 또 이렇게 지역까지 살피시러 의원님이 와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앞으로 좀 활동하는데 좀 많은 조언을 듣고 또 저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남도당 이보람이 도의원님, 아까 광양에서 유세를 또 너무 멋있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강변택 후보님도 인사를 좀 이따 마무리 인사할 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심상정 대표님 모시고, 심상정 대표님 사이는 우리 사회단체 대표님들
먼저 말씀. 예, 먼저 말씀하신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사회단체 대표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아마 이제 그 준위 연도전 비례대표제가 그 반칙과 꼼수로 인해서 이제 무산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는 속에 정치 개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지형과 관련해서 또 정의당이 갖고 있는 여러 그 정책과 관련해서 아마 궁금하신 것도 계실 것 같고, 또 건의 들고 싶은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우선 좀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을 다 들으시고 대표님께서 종합해서 정책 제안과 또 건의 사항들과 묶어서 현재 정세와 관련된 또 정의당의 총선 방침과 관련된 또 승리의 비법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신 우리 사전 대표님들 빠짐없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순서는 자연스럽게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언하신 분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드릴 테니까요. 그 전원 몇 분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전원 다 한마디씩 그 정의당에 대한 또 그 격려와 또 질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우리 KBS 예. 제가 말씀을 잘 못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대표님, 시민들의 삶과 예안을 따뜻한 가슴으로 챙기고 보살펴 주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의 순천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KBS 순천방송국 축소 폐쇄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힘없는 노동자 지부장 김형석입니다. 전에부터 KBS 7개 지역 방송국 축소 폐쇄 저지를 위한 지난한 투쟁을 이어왔지만 결국 현재는 지역 9시 뉴스에 순천, 목포, 충주, 원주, 진주, 안동, 포항 지역권 보도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도 우리 지역 새로운 인물에 대한 보도는 극히 한정되다가 보니 결국 시민들이 깜깜한 총선에 임하는 현실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상업방송이 기득권과 공모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는 올곧은 방송으로서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과 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KBS 본사는 수십 년 납부하는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역구 폐쇄의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 공권 정치에도 어긋나는 KBS 양승동 사장의 지역방송국 폐쇄 정책을 우리 정의당에서 지난해부터 같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앙당 차원에서 좀 더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듣고 모아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 1분 이내에 짧게 요약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세 번째는 돼야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렇게 TV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뵈니까 오면서 혹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뭘 여쭤볼까. 이제 옆에서들 보면 우리 옆에서 보면 정치인이 이제 나가는 과정 처음에 출마할 때 보면 그 순서 그 명분이 내가 나가야 되는 명분을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래 하시고 유명하신 심상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처럼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정치인은 그 생각하시고 있으면 좀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제가 당원 가입을 할 때 운이 좋아서 우리 심상정 대표님 배지를 제가 수여받았었던 데가 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정의당 가입할 그 생각도 사실 못하고 마음으로만 지지하고 있다가 제가 이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에 당연시되는 것들이 너무 이제 한계에 와서 저는 이제 저도 제 삶도 그렇고 이게 혼자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 같은 동지 같은 누가 정의를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안전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의당을 가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가입을 해보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의당이 참 이름은 정의당인데 다른 여러 가지 성격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우리 총선 상황을 보면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길게 좀 큰 그림의 관점에서 지금 이번 총선만이 꼭 뭐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을 넘어서라도 계속 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보해가고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저희가 일상에서도 저는 지금 현재 제 상황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시설 문제, 학교 시설에 대한 문제와 제가 어쩌다 보니 지금 개선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제가 중심이 있게 되었는데요.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의당과 함께 뭔가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 뭔가 그럴 수 있는 좀 촘촘한 지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좀 같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말에서 한번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너무 길어서 아니 너무 늦은 시간이라 네. 이렇게 모시는 것 조심스러운 거 별로 위험한데 우리 대표자님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모시는 것도 실례고 그래서 아무쪽에는 이제 단축해서 네. 감사합니다. 전투로 가셔야 되니까요. 짧게 말씀해주시고. 이효선 대표님. 네. 우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비례연동형이 우리나라 정치발전 지형을 좀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많이 했었고, 또 하승수 변호사는 몇 번 순천도 와가지고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누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반쪽이지만 그나마 반쪽이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뭐 통합당이나 민주당이 결국은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시민단체까지도 이렇게 찢어놓는 불상사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대표님이 어쨌든 정의당에서는 굳건하게 한눈 안 팔고 어쨌든 연동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실 좀 수고 많으셨는데, 저 생각에는 어쨌든 연동형 21대 국회에서는 성북 핵정 순천시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항상 보면 한 15, 16대부터 계속해서 39일, 40일 이런 정도에서 성북 핵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번만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성북 핵정이 최소한 1년 정도는 사실은 확정이 되어야 재개발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마저 안 두고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의원들 간의 어떤 당리 당약, 이해관계에 따라서 핵정되는 형태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선거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되고 비례연동형도 좀 완성된 형태로 좀 21대 국회에서는 되어서 소수 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소수 계층의 이익을 좀 대변하고 진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주는데 정의당이 앞장을 섰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뵙는 분들이 전부 다 반가운 분들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심상정 우리 대표님을 가장 가까이 이렇게 뵈니까 아주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선거 기간에 제가 전남 시민단체 연대 대표로서 여러 곳을 다녀보지만 선거하기 전에 한번 다녀가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 고사하고 오늘 정의당을 처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의당의 정책이 우리와 너무나 맞고, 또 이 정책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책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또 바라면서 우리가 단순간에
1당과 2당은 될 수는 없지만은 3당으로서 큰 목소리를 앞으로도 크게 내줄 수 있도록 바라고, 또 그 정책이 우리 국가에 반영이 돼서 우리 청년, 우리 중소기업인 모든 자영업자들이 앞으로도 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수고가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큰 포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 행정 보이는데 운영위원장 김홍수입니다. 신 대표님 얼굴이 뽀얀이 굉장히 이쁘시네요. 저도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인데 그 결정들을 항상 정의당으로서의 대한 매력으로서 생각해서 정의당이 항상 10%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구하고는 좀 더 각별하게 생각 교육이어가지고 잘 알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더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문득 노회찬 의원님이 또 생각나요. 이게 어떤 정원이 계셨다면 어떤 화두의 말을 냈을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단순한 카피도 그렇고 정의당이 어쨌든 굳건해야 좌우 날개가 바로 날지 이게 계속 사실은 민주당도 보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그 역할을 좀 꾸준히 했다면 우리 국민들도 희망 있고 이 지역에서도 알게 모르게 뿌리를 내리면서 얘기해보면 비슷하게 민중당도 있지만 정의당의 어떤 쪽에서는 조금 개인들이 더 와닿고 그래서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들어보면 왜 정의당이 끝까지 몰랐을까 하는 패널 이야기 들어보면 알면서도 당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고 특정 과정에서 선거를 치를 때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거대한 야합을 해서 이렇게 반대에 대해서 장치 분노하고 있지만 정치는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권이 이렇게 지역에서도 지지하고 있다는 걸 믿고 힘내시고 열심히 해서 최소한도 15% 수고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역의 대학에 있는 성경환입니다. 항상 정의당과 우리 심상정 대표님이 제안한 사회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농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정책들도 우리 정의당에서 항상 또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이 갑자기 시간이 있냐고 그래서 심상정 대표님이 오신다고 해서 한번 저는 저의 어떤 제한된 스펙트럼을 좀 넓혀본다는 의미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갑자기 심상정 의원님이 오신다 해서 왔는데 저는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보는 영광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강경화의 외교부 장관과 정말 심상정은 제가 정말 저도 한국 여성이면 참 롤모델이 되는 분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멀리 있는 것보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경제적 양극화를 위해서 정의당이 앞서겠다고 막아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방학을 하고 개강을 못하고 또 대학교도 5월 초로 또 개강이 연기되었더라고요. 또 평생교육원에서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지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월 초에 학생들 개강한다 그러니까 5월 중순으로 미루고 싶은데 그러면 또 평생교육원에서 또 원장님 저를 많이 미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한 주라도 좀 미루고 싶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00만 원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좋지만 이게 또 정치적인 그런 걸로 괜히 또 이용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날 신 대표님께서 순천을 방문해가지고 예, 대중 강연 같이 하셨고 아마 그때 많이 보셨던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을 이제 거의 1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또 순천이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지역구가 분구되고 그 과정에서 순천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그 상처를 입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아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하신 말씀도 다 모아서 대표님께서 충분히 답변 드리고 또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당의 이번 총선과 관련된 각오와 태세 이런 문제도 함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급조해서 우리 지역위원장께서 요청을 드려서 오시게 되는 것 같은데 기꺼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편한 시간에 와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들 드론드론 나누고 또 깊이 있게 또 말씀 나누고 해야 대한민국 정치 미래를 위한 또 인연이 좀 더 깊어질 텐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밤에 뵙게 되니까 제가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긴 말씀도 못 나눌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에 비례연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범진보 개혁 진영의 우려의 목소리가 한편에 있고 또 한 목소리는 이제 민주당 이중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다니면은 한쪽은 민주당 이중대라서 안 찍는다 그러고 한쪽은 민주당하고 협력하지 않아서 안 찍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늘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나?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는 무엇이고 또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늘 고민합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은 국민과 같습니다.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나를 세는 당당 체제에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 막장 드라마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공감대가 양당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뭐 아주 미미한 수지만 결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6월까지 제가 정의특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잘렸어요. 근데 사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이제 쭉 주도를 해오셨는데 어쨌거나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98년 8.15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양당 체제 하에서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 핵심은 과반에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과반 해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적어도 한 8대2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도 민주당이 오랜 당론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후반기를 어떻게 퇴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해석을 얻더라도 법안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나마 검찰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을 미흡한 수준이지만 마무리한 것도 4+1 연대를 제가 정개특위위원장 하면서 그 구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 이상이면 되겠죠. 160석 갖고도 법안 하나 못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연동형 비례제 채택하고 다당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정의당 교섭단체 되고 녹색당 뭐 미래당이든 청년정당들 원내 들어오고 이렇게 다양한 삶을 대표하는 정상적인 정치로 가면서 폭넓게 협력 정치를 제도화하는, 그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견해를 갖는 그런 입장도 민주당 내에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과반 해석에 대해서는 택도 없는 얘기다. 선거법 바꿔서 연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미래한국당 상황에 대해서까지 예상은 못했지만 어쨌든 국정운영 후반기를 과반 해석 전략이 아니라 협치 전략으로 가겠다는 판단 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 우리가 연동형 도입하면은 이제 과반 안 되고 150, 한 15석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이제 위성정당 만들면서 그걸 이제 명분 삼아서 이제 밀고 들어온 것이죠.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8대2 정도의 어떤 그 노선 차이가 있었던 흐름에서 미래한국당을 핑계로 말하자면 전략 변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 개혁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후반기를 위해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정의당의 고집을 위해서, 정의당의 욕심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난입니다. 저희도 계산기는 두들길 줄 압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렸다면 협상해서 더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식으로 했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를 좀 멀리 보고 또 좋은 정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유시민 씨 반대했죠. 그 이재명 도지사도 반대했죠. 김부겸 씨도 반대했습니다. 또 부산 선대위원장 김영춘 씨도 반대했고 경남 선대위원장 김두관 씨도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저만 날던 수도권의 의원들 다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한 것은 정의를 위해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실제 국정운영 후반기를 끌어갈 때 지금 열린민주당이나 또 뭡니까 더불어시민당이나 이런 당에서 의석을 더 해봐야 민주당이라고 하는 기반, 그 기반 위에 층 더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집권 운영 후반기에는 뭐 지금도 봤지만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극악스럽게 움직입니다. 할지도 안 할지 다 합니다. 그럴 때는 서로 다른 지지 기반을 갖는 정당 간의 폭넓은 연대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이 이제 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더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걸 따라오니까 또 지금 교섭단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민주당도 1+1을 또 만들어서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은 진보 민주 세력의 의석 총량은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 민주 진영의 의석 총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야 하고,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의 저런 탈선에 대해서
단호하게 전선을 쳐야 된다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적 판단 속에서 저희가 반대한 것이지 무슨 얄팍한 무슨 의석수만 계산했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당이 누구지?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삶이 대변돼야 되는데 5천만이 아니라 500만만 대변되니까 이제는 진짜 대의민주주의가 되려면 다양한 삶이 골고루 대변돼야 됩니다. 그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토대 위에 그렇게 해서 각 당이 자기 정책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연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은 진보정당 20년 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이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각 정당이 자기 이름으로 서로 다른 정책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연합당은 그건 정치 후퇴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를 그 자체로 모욕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비례든 지역구든 하나의 정당으로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평가받는 당이 하나라도 있어야 이후 총선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 때 연동형 비례제를 지켜갈 수 있겠다. 그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호남도 지금 28석인데요. 그 28석이 다 파란색으로 되는 것이 강한 것이냐. 그 파란색에 노란색 몇 개 섞여 있는 게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또 100% 민주당 지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우리 개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강한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30% 정도의 정의당이 섞여 있을 때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치는 언제 그만둬야 하나 그런 말씀 질문하셨는데 국민들 앞에 서서 나의 말이 힘을 잃어버릴 때 그때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도 고통받고 고민을 해봤지만 제가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당의 무슨 욕심도 아니고 정의당의 오기도 아니고 정의당만의 어떤 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 또 촛불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정치 개혁을 이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저희가 원칙을 지킨 그 결정의 배경이라는 점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는 그 미래통합당의 이런 일탈과 그 같은 이런 참혹한 정치에 대해서 앞으로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쓰나미가 올 텐데 저는 IMF 때를 잘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국민들의 지혜로 IMF를 극복을 했지만 사실 국민들은 IMF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9조 공적 자금을 중에서 한 60조 정도 회수 못한 그 돈을 아직도 국민들이 세금으로 2, 3조씩 갚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3년까지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IMF보다도 더 강력한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 민생 위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아쉬움을 크게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해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방파제를 쌓아야 되는데 방파제 쌓을 벽돌이 우린 요거밖에 없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쌓으려면 해일이 얼마나 높은가, 어떤 해일이 몰려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해 막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근시한 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재난소득 100만 원씩 주자고 한 거는 가뭄이 더 깊어져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전에 물을 뿌리자는 겁니다. 물을. 그리고 적어도 3개월 정도 우리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줘야 돼요. 자영업자 지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자영업자 대다수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준이 어떤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비상대책의 의미가 관련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기업이 또 대규모 해고를 하고 세금 가지고 자사주 사고 임원들 월급 올리고 그런 기업 수다했습니다. 지난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일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칙 분명히 저희가 세울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민생 위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동자 또 자영업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취약계층 그분들의 생존을 구하는 게 위기 극복의 첫 단추거든요. 그건 누가 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의당밖에 할 데가 없을 거예요. 지금 뭐 미래통합당은 아예 제1야당인데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반대만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냥 정부에 내맡기고 그냥 뒷짐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1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당은 정의당이다. 민생위기 극복, 양극화를 막고 이게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코로나19 포스트 경제 체제까지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양당 체제에 지금 어떤 착국한 지금 정치는 완전히 상식을 넘어섰어요. 저도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동안 멘붕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런 이게 말기적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중심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대표님들 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정의당이 사실 이빨만 있지 잇몸이 없습니다. 저희 잇몸이 되어주시고 또 전남에서 정의당 아까 15%는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25%를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충분하면 더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일정과 또 오늘 제주도 4.3 기념식부터 광주를 거쳐서 이렇게 달려오시느라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많은 얘기 나누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는 이제 11일 남았는데요. 그 앞으로 2번 더 요동칠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이 목표했던 20% 달성,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사회단체 대표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그런 사명과 책무를 가지고 이렇게 후보로서 자임하고 나오신 우리 강병태 후보 복주머니 지게지고 열심히 힘을 누리고 있는 후보가 계십니다. 짧게 후보의 다짐과 소회를 듣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역전시장을 3시간 동안 돌았어요. 제가 아랫장, 윗장, 역전장 3번씩 돌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게를 안 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왜 지게를 안 지고 왔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행 대출을 하러 갔는데 2천만 원까지는 1.5%를 5천만 원 넘어가니까 3% 가까이 이자를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아, 이게 분명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중간에 누군가가 이자 장사를 시작했고